샘도 내려버리고.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글자가 이 정도면 보이죠? 좀 작게 시작할게요. 작게 시작할게요. 자, 한번 복습을 쭉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걸 만들기 시작한 게 따뜻한 약들, 부자, 천호초호, 건강, 포강, 생강, 오수유 이렇게 따뜻한 약들이 들어간 처방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느라 만든 겁니다. 따뜻한 약들. 그래서 오수유탕, 건중탕 종류, 온경탕, 사역탕, 진무탕 이런 게 지금 빨간색으로 하면 부자, 오수유 이런 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팔미, 소활락당, 초천호, 부자 6개. 이 약들이 가운데서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제일 처음 수업했던 거예요. 근데 그 수업하다 보니까 이 사역탕은 이중환이랑 똑같은 약이다. 건강 감초인데 인삼 백주를 부자로 바뀐 것일 뿐이다. 이중환은 사실 사군자탕이랑 똑같은 약이다. 복령 대신 건강이 들어간 게 이중환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비기허 처방을 제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사역탕에서 시작해서 이중환, 사군자탕이 사실 똑같은 약이에요. 그래서 하나씩만 바뀐 거예요. 인삼 백주이 부자로, 이중환의 건강이 복령으로. 사실 사군자탕이 시작이죠. 여기서 이렇게 이중환, 사역탕이 나온 겁니다. 사군자탕의 변방들 쭉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수습을 다스리는 약으로 당기작, 약상, 진무탕 얘기했었죠. 당기작, 약상 여기서 설명했었습니다. 자, 임신 중 복통, 생리 중 복통. 그 다음에 이걸 하다 보니까 소곤중탕이 나오다 보니까 보약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보약을 여기서 제가 한번 정리 다 해드렸고요. 어린이, 성인. 그래서 따뜻한 약, 오수유탕, 온경탕을 하면서 부인과 처방을 지금 이제 다룰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지금 할 거는 이쪽 지도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자, 부인과 관련 질환의 4가지 치료 원칙 얘기했죠. 갈색은 이렇게 제가 갈색으로 표현한 거는 차가운 걸 몰아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다 빨간 거는 엄청나게 몰아내는 거고, 이거 갈색 따뜻한 약들이에요. 산환, 그다음에 보라색은 보혈. 그 색깔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기, 산환, 활혈, 보혈 이게 4가지 치료 원칙입니다. 특히 생리통에 생리통이 아니더라도 여기 4가지가 주 치료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생화탕 어디 갔지? 여기 생화탕. 생화탕으로 제일 처음 배웠던 얘기죠. 생화탕은 보혈, 활혈, 산환한다 그랬죠. 아랫배를 따뜻하게 불을 떼주고 아랫목에 어혈이 있으니까 아기를 낳고 활혈시키고, 아기를 낳고 피를 많이 잃었으니까 보혈시키고, 이게 생화탕이죠. 당기, 천궁, 도인, 포강, 감초구. 이렇게 보면 보라색은 보혈, 브라운 색깔은 따뜻한. 그다음에 이거는 활혈입니다. 그럼 여기 현부이경탕, 당기작약산, 소복추어탕, 생화탕이 모두 이 원리를 담고 있는 약들. 그래서 다 부인과 처방으로 많이 쓰이죠. 지금 헷갈려 보이시겠지만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따라와 보세요. 자, 생화탕 설명드렸죠. 소복추어탕도 생화탕과 마찬가지로 당귀청경이라는 보혈제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생화탕과 소복추어탕은 당귀청경이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있느냐? 오령지, 현호색이 들어있습니다. 도인과 마찬가지로 활혈하는 거죠. 짝이 되죠. 그 다음에 생화탕은 포강, 감촉으로 산환했지만 소복추어탕은 뭘로 산환해요? 소해양, 건강, 육기로 산환합니다. 소복추어탕도 어떤 때 써요? 아랫배가 아플 때 쓰잖아요. 부인과 아랫배가 찌른 듯이 아픈 어혈 증상이 있을 때. 그럼 생화탕이랑 소복추어탕은 되게 굉장히 느낌이 비슷하죠. 구성 약재만 다르지 실제 역할은 보혈, 활혈, 산환입니다. 보혈, 활혈, 산환. 생화탕은 출산 후에 더 적합하고요. 소복탕은 어혈로 인해서 아랫배가 아플 때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 더 적합한 약입니다. 그러면 현부이경탕 방금 배웠던 약 기억하시죠? 방금 우리가 다 줄줄이 배웠습니다. 그게 여기서 정리가 돼야 돼요. 여기는 똑같이 생화탕, 소복추어탕과 마찬가지로 보혈하는 약이 들어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보혈 이게 다 똑같이 공통돼요. 이 4가지 약이 당기작에서 현부이경탕, 생화탕, 소복추어탕 이만큼이 다. 근데 조금만 달라요. 여기는 백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물탕 재료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작이 들어가 있음으로써 이렇게 뭉친 것을 풀어주는 효과도 있죠. 의미는 사물탕의 의미예요. 그럼 여기도 현부이경탕도 사물탕을 갖고 있고, 여기 파란색 활혈하죠. 삼능, 봉출, 도인, 현호색. 여기서는 도인 하나, 여기서는 현호색 오령지. 그 약이 그 약이에요. 그 생화탕을 활혈시키는 게 그렇게 강하게 들어가는 건 아니죠.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근데 이게 생화탕 같은 약의 좋은 점이 뭐냐면 양미가 작기 때문에 아주 날카로워요. 양미가 작은 약들이 효과도 빠르고 효과도 강해요. 무조건 약을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약들은 약물 구성이 굉장히 심플하고 아름다워요. 깨끗해요. 활혈 있죠. 현부이경탕, 삼능, 봉출, 보인, 현호색, 그리고 행기 있습니다. 그건 여기 다른 약에는 없었죠. 행기는 여기서만 있습니다. 현부이경탕. 그러니까 현부이경탕이 요것 때문에 특별해지는 거예요. 아랫배가 아픈데 향부자, 창출, 진피, 지각, 목향을 쓸 사람인가 판단해 보세요. 이 사람이 소화도 안 되고 스트레스 받아서 기가 꽉 막히고 윗배도 꽉 막혀 있고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현부이경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현부이경탕도 자통이 있겠죠. 어혈 약식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랫배 자통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 현부이경탕, 소복추어탕 다 부인과 어혈에 쓰는 약이라서 그래요. 둘 다 생리통에 써요. 둘 다 아랫배 통증에 써요. 그런데 현부이경탕은 다 똑같지만 이 향부자, 창출, 진피, 지각, 목향 때문에 특별해지는 겁니다. 이 증상이 없으면 현부이경탕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현부이경탕 어떤 때 쓰느냐? 20대 아가씨가 생리통에 있으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면 이걸 쓰게 됩니다. 그리고 산환도 있어요. 오약, 관계. 여기서는 육계, 건강, 소해양이었죠. 소복추어탕은. 이게 다 들어가야 효과적으로 기도 뚫어주고 어혈도 풀어준단 말이에요. 너무 어렵나요? 제가
모르면 끝나고 꼭 질문하세요. 그 다음에 단기자격사는 아까 봤죠? 똑같이 보혈하는 단계백작 천국이 있는데 이수삼수시키는 약이 있습니다. 백출복용택사. 그래서 얘는 또 성질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 약, 모든 약의 공통점이 생화탕, 소복추어탕, 현부이경탕, 현기자격산이 사물탕을 베이스로 깔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인과 질환에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을 기반으로 깔고 있으면서 이렇게 세 개는 다 어혈이 있습니다. 얘는 어혈이 없습니다. 어혈 대신 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개는 다 산한합니다. 산한해야 뭉친거 풀어져서 기가 돌아서 어혈도 잘 풀어줄 테니까요. 현부이경탕은 오약관계, 소복추어탕은 육회, 생화탕은 호강. 현부이경탕만 특별하게 행기제를 잔뜩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방 구성을 보시면 현부이경탕과 소복추어탕은 똑같죠. 보혈, 활혈, 산한. 그러면 소복추어탕에다 향부자, 진치 이런 거 넣어서 쓰면 안 될까? 이런 생각 들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가감, 소복추어탕 뭐 이러면 행기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현부이경탕 쓰기 대신 소복추어탕을 써도 되는 거예요. 이런 약들을 처방하면. 뭐 가감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에 보기에. 소복추어탕증을 주면서 이렇게 기체 증상을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약을 가감해야 되느냐? 향부자, 진치, 현어제를 가감하시면 돼요. 그럼 현부이경탕과 유사해지는 거예요. 방의가. 그러면 소복추어탕 쓸 증상, 이렇게 가감 소복추어탕 쓸 증상에 현부이경탕 써도 됩니다. 또 현부이경탕을 쓸 증상에 가감 소복추어탕을 써도 되죠. 처방이 한눈에 들어오죠. 또 어떻게 다른지도 들어오죠. 생화탕은 출산이라는 특별한 상황. 단기자격상은 삼습, 비기허하고 삼습, 수분이 붓고 한다는 특별한 상황. 현부이경탕은 제가 하나씩만 포인트를 찍어드리면, 아이고, 왜 이렇게 되지? 자, 생화탕은 출산. 현부이경탕은 스트레스, 기체. 단기자격상은 부종. 공통점은 다 부인과 질환. 이거 다 아랫배 통증. 소복추어탕, 현부이경탕. 그죠? 제가 말씀드린 중에 잘 모르겠으면 꼭 물어보십시오. 적어놨다가. 그 다음에 계지복용화는 어떤 때 써요? 계지복용화는 꼭 부인과가 아니더라도 대체로의 모든 어혈 증상에 쓰죠. 근데 부인한테 많이 쓰겠죠. 계지복용화는 작약, 목단피, 도인이 활혈 거어합니다. 그죠? 작약, 목단피, 도인이 활혈 거어하는데 계지가 들어가고 복용이 들어갔어요. 계지가 왜 들어갔는지는 알겠죠? 계지가 따뜻하게 하고 발안시켜요.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어혈을 풀어주는 데 아주 중요해요. 그죠? 여기 따뜻하게 하잖아요. 그래야지 기가 잘 돌거든요. 그리고 계지 복용이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냐면 계지 복용화는 물기를 조절해줘요. 정체된 물기를. 위로 계지가 발안시키고 땀을 내주고 아래로 복용이 이수시키고. 그래서 물기를 조절해줘서 피가 잘 돌게 해주는 약이 계지 복용화입니다. 그래서 계지 복용화는 소복추어탕 이런 것들이 더 부인과에 초점을 뒀다면 계지 복용화는 일반적인 어혈증에 초점을 맞춘 약이죠. 또 계지 복용화 말고 어혈증에 초점을 맞춘 약이 또 뭐가 있죠? 당귀수산이 있죠. 그것도 아주 보편적인 어혈증에 쓰는 약이죠. 더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근데 저게 지금 우리 공부한 거니까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혈증에 대해서 오늘 다룰 얘기가 혈증이에요. 피가 어떻게 되든 문제가 생기는 증상인데 생리부터 쭉 한번 이어가 볼게요. 생리부터. 자, 피가 어떻게 생겨요? 어디서 생겨요? 제가 아까 골수와 간 얘기했죠. 골수에서, 간에서, 간은 피를 저장해 놓고 골수에서 정이 생기죠. 근데 정이 피의 원료가 되죠. 또 피도 정이 되고 정이 피도 돼요. 그게 한방적인 관점이죠. 정과 피는 같은 동류란 말이에요. 요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맥관에서 생깁니다. 혈관을 도는 피는 비위와 폐에서 생깁니다. 비위에서 먹을 걸 먹으면 수곡 정미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폐에서는 호흡 청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혈관에는 우리가 밥 먹어서 들어간 영양 성분, 정미한 것, 그 다음에 숨 쉰 것, 그 뭐 현대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산소죠. 그래서 폐, 호흡 청기, 그리고 소화기가 만들어낸 수곡 정미, 그걸 운반하는 게 적혈구죠. 그리고 영양, 산소를 운반하고, 피가 영양 성분을 운반하고, 수곡 정미는 질이에요. 그리고 호흡 청기는 기예요. 그래서 질과 에너지를 이 맥관을 통해서 운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여하는 장부는 비위와 폐입니다. 호흡을 해서 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호흡을 못하면 피가 색깔만 피지 호흡 청기가 빠져있죠. 먹지 못하면 피가 색깔만 피지 빨간 피지 수곡 정미가 빠져있기 때문에 영양을 보충하지 못합니다. 사지에, 오장육부에. 그래서 이 비위와 폐의 기능이 혈이 생성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폐가 약하면 혈이 생성 못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과 3회선과 별도 손톱에 진단, 손가락 끝이 다 파래지고 얼굴도 파래지고 이게 다 호흡을 제대로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골수가 부족하면 피를 제대로 생성을 못하죠. 이건 정입니다. 정이 피의 원료가 같은 동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의보감에서 정액을 이렇게 놔두면 피가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생성에 관한 얘기고요. 그러면 생성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비를 도와줘야겠다 생각이 들죠. 또 폐도 도와줘야겠다. 얼굴이 펄어 그거 부족하다. 근데 이렇게 장부를 도와주는 관점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피를 도와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순행, 그러니까 이런 생략을 배울 때 배우고 나면 그 뭐 혈이나 이런 건 다 빼버리고 오장육부 장부 변칙만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더 중요한 건 혈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스타물탕을 쓰죠. 생성이 잘 안 될 땐. 그래서 제가 생리부터 격리까지 처방까지 이어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순행에 관련해서 생성은 제대로 되더라도 순행이 안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순행이 안 되면 어혈이 생기고 출혈이 생기겠죠. 순행은 어디서 시키느냐? 양방이랑 똑같아요. 신장과 폐장에서 시킵니다. 심폐. 이건 뭐 직관적으로 이해가죠. 심폐에서 순행을 시키는 게 종기입니다. 사실 수곡정맥, 호흡증기가 만드는 게 종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가 뭐 종기라는 말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기는 임상에서 쓰이질 않아요.
종기 가지고 처방 따로 하는 사람 없어요. 저는 이런 거 한의학에서 솔직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병리를 설명하고 만들어진 말이에요. 제가 그 정도 힘은 없으니까. 어쨌든 심폐에 있는 기가 추동합니다. 피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박동을 만들어냅니다. 박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건 영추에 종기가 불하 제대로 운행을 안 시키면 맥중에 혈이 응체된다. 그래서 머물러 있는다. 그래서 어혈이 생기는 원리를 말한 거죠. 종기 불하, 맥중지혈이 응체돼서 머물러 버린다. 그래서 혈액이 응고되는 데는 의외로 기의 역할이 근본에 깔려 있는 거예요. 혈 스스로 응대되는 게 아니라 심폐가 추동을 못하니까 피는 기가 밀어줘야 다니는 거지 피가 다리가 달려가지고 빨빨빨 다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제 양방적으로도 그렇죠. 심장에서 짜주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폐에서 산소가 들어오고 심장에서 짜줘야 되는데 심장에서 짜주는 기운, 그걸 추동의 기운, 그걸 종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종기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피가 응체되는 거죠. 그래서 피가 응체되는 이런 증상이 생기면 기를 도와줘야겠죠. 당귀수산이나 이런 약들은 사실 혈에만 작용하죠. 비는 관리, 억제, 통제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비통혈이라는 말은 억제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비통혈도 사실 임상적인 약의 활용으로 가면 그렇게 많이 쓰이는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리병리별도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지만 간, 장혈 이거는 기본적으로 약 쓸 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침이나 약이나 부인병은 간신의 그리고 거기서 혈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다 이쪽에 연결이 됩니다. 간, 장혈을 잘 하고 있어야 거기서 피를 받아다 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장부들이 연결되는지 알겠죠? 비, 심폐, 간 우리가 치료해야 될 장부들도 이 장부들입니다. 이거 제가 설명 안 하면 나중에 다시 해달라고 해서 출혈의 본증인가? 그럼 생성, 순행 이게 생리란 말이에요. 어떻게 병리가 이루어지는지 보죠. 그럼 순행이 안 되면 어혈이나 출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종기가 잘 못 밀어내면 어혈이 생기고 너무 통제가 안 되면 출혈이 생기고 또 열이 생겨도 간에서 열이 생기거나 그래도 출혈이 생기고 신장에 열이 생겨도 피를 너무 팡팡 밀어대니까 출혈이 쉽게 생길 거란 말이에요. 야 열불나다가 뇌혈관이 터졌어. 이런 게 다 열증이란 말이에요. 간화, 간풍, 심열. 자 혈증입니다. 이게 생리역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자 어혈이 생기면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활혈시켜야죠. 활혈을 시킬 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종기가 중요하잖아요. 심폐 기운이. 그러니까 행기시키는 게 첫 번째 치료법이에요. 두 번째 치료법은 피 그 자체, 장부는 아니지만 피 자체를 치료해야 돼요. 어혈을. 그래서 파워. 그 다음에 행기하고 옹경하는 게 짝으로 다니죠. 왜냐하면 차가우니까 피가 더 안 가거든요. 그래서 행기, 파워, 옹경이 이 어혈을 활혈시키는 주요한 치법입니다. 이건 제가 설명 안 할 거예요. 저겁니다. 어혈 설문지. 여러분들이 처음 한의사를 하니까 어혈을 잘 진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설문지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몇 점 이상이면 어혈이겠구나 이런 판단을 처음에 진료하실 땐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자기 관이 생겨요. 이 어혈 설문지를 통해서 어혈이라고 진단이 되면 어혈증이 진단이 되면 자 한번 보세요. 어혈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계지복용한 당귀수산은 좀 와일드 카드예요. 어디 있어도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혈이 외상이나 관절에 있다. 이게 팔삼방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신통추거탕. 제가 추거탕 종류만 따로 정리해드렸죠. 내과 3에서. 혈부추거탕, 신통추거탕, 소복추거탕. 이 외상 관절 쪽에 있으면 신통추거탕을 쓰는 거고요. 어혈이 신장에 있으면 신적환. 이게 뭐 단산어입니다. 단삼적환인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처방이죠. 중국에서 엄청 쓰이는 처방입니다. 혈부추거탕. 이게 다 신장 흉중에 어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르는 듯이 답답하고 협심증이 있고 그다음에 대변에 피가 나온다. 도액승기탕. 이거는 괴화산 쓰는 거랑 좀 다릅니다. 이건 실증의 그 어혈로 피가 나온 거예요. 어혈이 터져서. 그래서 정반대예요. 괴화산이랑은. 얘는 활혈시키는 거죠. 오히려 승기탕으로 똥도 내려내고. 근데 실제로 치질에는 도액승기탕도 많이 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엔 치질에서 피가 나는데 활혈제를 쓰면 어떻게 되지? 쓰는 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도 잘 시키고 똥도 부드럽게 만들어서. 근데 실제 치질에도 쓰는 처방입니다. 대변 쪽에 장에 어혈 때 도액승기탕. 부인과 쪽에는 어혈이 많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생화탕, 현부의건탕, 옹경탕, 소복추어탕. 이거 표 기억하시죠? 어떻게 다른지 다 보셨잖아요. 그럼 여기 딱 이해가죠. 생화탕은 출산, 현부의건탕은 기체, 옹경탕은 한응. 여기 어떤 약들이 더 많이 썼을지 생각이 드시죠? 그럼 따로 또 표도 한번 만들어 보면 행기 쪽에는 뭐 쓰겠어요? 향부자, 지각, 지실 이런 거 쓰겠죠. 파워에는 뭐 쓰겠어요? 도인, 홍화, 현오색. 현오색은 기체에 들어가도 돼요. 옹경에 뭐 쓰겠어요? 오약은 또 기체에 들어가도 돼요. 호강, 생강, 부자 이런 거 들어가겠죠. 이게 활혈을 치료하는 방법이고 이 약들도 이런 구성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요건 오늘 배운 거 여기 추거탕 계통은 제가 내과 3에서 했던 추거탕 종류를 따로 정리하는 걸 보십시오. 그리고 신적환도 제가 중요하게 따로 다루겠죠. 이게 다 부위에 따라 어혈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출혈증입니다. 어혈증이었고 지금 출혈증이에요. 출혈은 치법이 일단은 피가 뜨거워져서 출혈되는 게 제일 많다고 그랬잖아요. 열이 막 생겨서. 자음하고 양열하는 게 중요해요. 양혈이란 말은 시원할 양자입니다. 혈을 식혀주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약이 서각이잖아요. 그래서 서각을 출혈에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럼 자음은 왜 중요하냐? 아까 건조하면 출혈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바짝바짝 마르면 조금만 자극해도. 그래서 자음해야 양혈하는 청열하는 효과도 커집니다. 그래서 온청음이나 이런 청열 해독약에도 사물탕에 깔리는 거예요. 방통통성산에도 사물탕이 들어가는 게 자음을 해줘야 잘 식어요. 소화하게 뿌리면서 물도 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비 온경. 왜냐? 아까 배웠죠? 비가 통열하는데 비가 약해도 안 되니까. 그리고 따뜻하게. 아까 따뜻하게 하면 기가 잘 통해서 활혈이 되는데 지혈도 따뜻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찬체질에. 처방 기억하세요? 교회탕, 고경탕 어느 거죠? 네, 맞습니다. 교회탕 같은 게 따뜻하게 하면서
지혈하는 거죠. 요거보다는 좀 적겠죠. 그 다음에 고삽하는 방법.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쓰입니다. 고삽은 어떻게 하는 거라 했어요? 피가 새 나가는데 그 새 나가지 못하게 끈적끈적하게 잡아주는 게 고삽이라고 그랬죠. 보비, 온경은 따뜻하게 하면서 뭐 소화기를 도와주고, 자음양혈은 시원하게 해주고. 이것도 이렇게 부위별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서각장상은 아까 당귀수산, 계지복령왕처럼 와일드 카드고요. 코는 진육탕. 내거 이래서 배웠습니다. 이거 엄청 잘 듣는 처방이에요. 뭐 서각장상 코에다 써도 돼요. 코피에. 진육탕 진짜 좋은 처방이에요. 진육탕은 자음에 초점을 맞춘 약입니다. 왜냐면 애들이 코를 파거든요. 건조해서. 그다음에 기침은 우리가 내과에서 배웠던 처방은 사실 천패비표 같은 거 썼죠. 페모가로산 뭐 이런 것들 백합고근탕을 넣습니다. 정말 안 한 처방이라서. 그다음에 생리에 교회탕, 고경환, 귀비탕 이렇게 세 개를 넣습니다. 교회탕은 한증, 아랫배가 차요. 고경환은 아랫배가 찰 수도 있어요. 근데 열이 많아요 몸에. 귀비탕 왜냐면 아랫배가 차다고 소변이 너무 많거든요. 귀비탕은 보비. 요게 생리 쪽의 출혈. 대변 출혈은 아까 배웠던 괴화산. 그러니까 출혈과 어혈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했죠. 어떨 때는 도액승계탕을 쓸 수도 있고 출혈에 초점을 맞추면 괴화산을 쓰게 됩니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이걸 만드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썼어요. 자, 출혈증을 볼 때는 이게 중요합니다. 출혈이 본증인가 봐야 돼요. 출혈이 대체로 본증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언제 또 했었냐면 이런 비슷한 얘기를 똥내기 할 때 했어요. 대변. 똥이 안 나오는 게 본증이냐. 무조건 똥이 안 나온다고 대승계탕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증상이 더 지배적으로 만드는 본증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게 없을 때 출혈에 초점을 맞춰서 쓰는 거죠. 그래서 출혈에는 기본 처방의 혈약, 그러니까 뭐 삼칠근이라든지 뭐 포강이라든지 뭐 현계수라든지 이런 약을 가감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배운 혈병 처방을 운영할 것인지 판단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가미소요산에 혈약을 가감하고 뭐 귀비탕에 혈약을 더 가감하고 이런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사물탕에 실소산을 가감하고 뭐 이런 식으로. 기본 처방의 혈약을 가감해야 되면 지혈, 활혈 이런 약을 가감하고요. 아니면 혈변 처방, 여기서 배운 우리 혈병 처방을 따로 운영할 것인가. 요거를 환자가 실제 오시면 잘 판단하셔야 돼요. 혈증이 기본 처방, 본증인가를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처방을 했으니까 침구까지 이어봅시다. 침 처방까지. 그럼 양방적으로는 뭐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한약들 이런 약들 기억하시죠? 뭐 인삼이라든지 뭐 있었어요? 뭐 산사라든지 또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양약들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시작해 볼게요. 생리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그 임상지침과 중의내과학에서 혈자리 써있는 거 쭉 봤잖아요. 엄청 허번하잖아요. 거기서 모두 보니까 뭐 충인매 쓰고 간경 쓰고 비경 쓰고 이런 거 기억나죠? 뭐 기계관을 쓰고 그게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정리 안 해드렸으면 사실 그것도 기억 안 나요. 혈자리 그냥 비슷한 게 잔뜩 있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은 저거 쓰고 저 사람은 이거 쓰고 이게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생리, 병리, 처방, 침이 다 연결이 돼요. 한증의 혈증에는 기계관원을 씁니다. 특히 온침이나 뜸을 떠야겠죠. 이거 왜 쓰겠어요? 인맥이거든요. 생리질환 관련 질환들이 인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계관원은 근위치혈이기도 하죠. 자궁의 근처에다 침을 넣는 거예요. 뭐 등 쪽으로는 저희 뭐 팔뇨혈 이런 데다 놓을 수 있는 거고요. 앞쪽에서는 기계관원이 인맥과 근위치혈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경환. 고경환은 열증이잖아요. 행간, 소부, 퉁리. 행간, 소부, 퉁리. 자, 행간. 지통도 하지만 청렬한, 아니, 저기 행간, 다리에서. 아까 태충 얘기하면서 한 거예요. 왜 딴 소리를 하냐. 태충, 행간 다 하나로 생각하시면 돼요. 태충, 행간. 간에서 기가 울체된 거예요. 그래서 태충, 행간을 쓰는 겁니다. 소부는 열을 꺼줘야 되잖아요. 소부 내가 열 끌 때 제일 좋은 혈이라고 했죠. 관절에 열이 나든 어디에 열이, 이게 삼부열이거든요. 화경의 화열이거든요. 열을 꺼주는데 소부를 사면 아주 효과가 좋단 말이에요. 통리를 왜 쓰겠어요? 이게 신경이잖아요. 근데 통리를 잡으라 그러면 많이 여기 통리를 보면 여기 인대가 하나 있어요. 잡아봐요 본인이. 통리 근처에 보면 인대가 하나 있어요. 인대 안쪽으로 잡아야 돼요? 인대 바깥쪽으로 잡아야 돼요? 인대 안쪽으로 잡으십시오. 이게 신경입니다. 소부에서 내려오는 인대 안쪽. 인대 바깥쪽으로 잡으면 이게 적백육제가 돼요. 그러면 후계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용도 통리, 저 같은 경우는 통리가 금이 딱 가 있어요. 사기도 보면 금이 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첫 번째 금에서 2cm 정도를 통리라고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금이 있어요. 아예 식노라고. 그래서 이 인대랑 금, 저는 보여요. 금이 잘 보면 보일 수 있네. 금이 딱 있어요. 통리 근처에. 여기 인대랑 딱 금이 있어요. 그럼 그 안쪽에 왜냐면 여기 접히는 마지막 부분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팔이 살이 접히는 마지막 금에다 놓으면 돼요. 이렇게 살을 접어서 접히는 선이 있어요. 그게 보통 2cm 근방이에요. 접으면 여기 접히잖아요. 접히는 금이 보이죠? 거기가 통리예요. 여기가 이 금이. 그러면 여기 인대 안쪽에 접히는 금에다 놓으면 마지막 접히는 금에다 놓으면 딱 2cm 정도가 된다고. 2cm 정도가. 그럼 거기에 통리 잡아서 놓으면 됩니다. 소부는 제가 놓는 거 많이 알려드렸죠. 여기도 두 손으로 잡고 놓느냐 깊이 놓느냐 좀 통리 같은 데 자극을 줘야 돼요. 하는 소리 정도 나오게. 소부는 뭐 자극이 너무 심하니까 침 놓기 전에 많이 만지고 놓으시고. 그리고 행간과 태충 잡는 것도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비경. 이게 간, 비, 신, 심장과 관련 있잖아요. 간, 비, 심, 비경의 음백, 삼음교, 혈액. 혈액랑 삼음교는 사실 간비심에 다 들어갑니다. 저희 간비신에 신장이죠. 좁으니까. 그래서 비경의 음백, 삼음교 혈액은 사실 이거 밖으로 빼도 돼요. 여기 모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혈증, 음증에. 그러니까 삼음교 혈액은 누가 처방을 하든지 이런 혈증에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어때요? 처방을 보니까 다 말이 되죠. 귀비탕 쓸 때 음백, 삼음교 혈액 쓰는 거예요. 비경을 조화롭게 하느라고. 열증이 있을 때 행간, 소부, 통리로 신간에 열을 꺼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뭐 곡지,
뭐 이런 거 쓰면 안 되냐? 되죠. 왜 안 돼요? 또 열내는 건 뭐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뭐 후계 이런 거 써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 임상지침이랑 제가 내과학에 있는 혈자리를 갖고 만드느라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게 아랫배가 차다. 기획관원에 뜸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임상지침 이거 다 쓰게 돼 있었죠? 다 써도 돼요. 그런데 열이 나는 사람은 요 혈자리를 주로 활용해야겠죠. 제가 주로 활용하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주혈로 삼고 듣기를 꼭 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 사람이 찬 사람 교회탕 쓸 사람이면 기획원원에 뜸 뜨는 거, 온침 뜨는 거를 주혈로 삼아야겠죠. 그리고 삼음교 혈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깔리는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삼음교 혈에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어떤 사람이면 하든지 이 혈증에 부인까지 되는 삼음교 혈에를 처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침에서 붓과 환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붓과 환소는 환자들한테 피내침을 주기도 하고 이침을 주고 지압을 시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혈이죠. 그래서 부인과질환에 내가 어디 침 놔야 될지 모르겠으면 좌붓과 우환소노라 그래요. 왼쪽에 붓과 놓고 오른쪽에 환소 놓고. 뭐 다 배우셔서 아시죠? 동시침 배웠던 분들은. 너무나 유명하고 많이 쓰는 혈자리예요.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뭐라 그랬죠? 이침 놓는 거, 붓과 환소에 피내침이나 치아침 같은 걸로 지압시키는 거. 그리고 약 먹는 걸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늦춰봐라. 그럼 그 사이에 통증이 완화되면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붓과 환소의 정확한 위치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PPT에 다 있어요. 자, 이걸 보면 혈자리들을 제가 이걸 파다 보니까 침을 놓는 게 그렇게 그 막무가내가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 5가지의 혈자리 선열의 원칙도 한번 보시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뭐 어열일 때 더하는 거, 열증일 때 더하는 거, 허열일 때 더하는 거 이렇게 침을 근육치료가 함께 더하면 침 놓는 게 참 재밌어요. 그리고 아 이게 어열이 아니구나. 그러면 기체로 한번 봐볼까? 뭐 이렇게 바꿔나갈 수도 있고. 자기가 침 놓으면서 이 자리를 내가 왜 놓는지 알고 놓잖아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자, 10분 정도 질문 있으면 좀 질문 답변하고 할게요. 아무도 가지 마세요. 좀 어렵죠? 아무 대답을 안 하는구나. 모르겠는 건 없어요? 박민 선생님. 박민 선생님. 네. 모르는 거 없어요? 모르는 다 게 모르는 많아서 물어보는 게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다 물어봐요, 그냥 싹 좀 더 다.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니구나. 이게 다음번에 이제 좀 침을 더 얘기를 해줄 텐데. 아, 박민 선생님 그러면 안 되는데. 선생님은 따로 공부했었잖아요. 저기 사우스밸로에서. 그죠? 죄송해요. 자꾸 내성적인 사람한테 말 시켜서. 저기, 편하게 좀 정신 편해서 의사를 같이 해서. 예,